100억이라는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다 동일하시겠지만 부자 되고 싶잖아요. 제가 매출이 늘어나는 계기가 있었는데 전 앞으로도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이조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전화 오는 친구들 반가울 때도 있고 살짝 부담스러울 때 있거든요. 혹시 뭔가 돈 얘기하려 하나? 근데 그 친구 너무 감사하게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했고, 그리고 너가 요즘에 살아가는 거 너무 흥미있게 보고 있다라고 전화해줬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인스타를 우연히 봤는데 네가 살아온 과정들을 쭉 보면서 너가 궁금해져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해서 통화를 했거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너 옛날에 이주호는 그러지 않았는데 달라진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게 된 계기나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저는 그걸 자신 있게 책이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죠? 저는 39, 38 이쯤에 책을 보기 시작했고, 사실 그전에는 책 정말 안 읽었어요. 사실 독서라는 개념 잘 없었고, 하물며 저는 만화책도 슬램덩크 한 권 읽은 게 전부일 정도로 책이랑 되게 멀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정말 책이 저한테 찾아와 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읽어야 했다 생각했는데 그 많이 읽음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책의 권수를 정했어요. 난 1년에 최소 200권을 읽겠다 이렇게 정했고, 첫 해에 200권 읽었어요. 한 200 몇 권 읽었던 것 같아요. 한 200권 정도 읽으니까 겹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한 8년 9년 차인데 현재도 매년 최소 100권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변화가 생겼는데 그 대표적인 게 말센스입니다. 예전에는 비속어도 쓰고 동료들한테 야! 막 이런 호칭도 하고 감정도 막 섞이고, 근데 책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이뻐졌다? 아니면 이뻐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꾸준히 읽어요. 새로운 책이 나오면 또 읽고, 아니면 기존에 읽었던 거 다시 또 리마인드하고, 말을 이쁘게 하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패턴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거 좀 이상해진 것 같아.가 있고, 어떤 분은 와 너무 말 이쁘게 한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크게 두 부류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더 말을 이쁘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책을 보고 그걸 또 실행하고, 또 책 보고 따라해서 또 실행해보고, 또 없었던 게 생긴 것 중에 뭐냐면 다른 사람 말 어떻게 하는지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책을 통해서 말을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생겼다. 두 번째로는 책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흔히 뭐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철학도 지금 많이 받고 많이 보고도 있고, 이 결국 모든 게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 이걸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것들을 책을 통해서 공부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책 중에서 리더에 관한 책, 뭐 사장에 관한 책들이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장 어떠냐 하면 만났던 분들마다 외롭다, 뭐 힘들다, 사장은 원래 외로운 거야, 외롭기 때문에 사장이야,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 또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외로움도 분명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외로움이라는 카테고리가 컸다 하면 지금은 다양한 카테고리 안에 저를 놓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또한 책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은 것 같고,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을 또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책을 쓰신 사장님 한번 뵙고 싶다, 아니면 대표님 뵙고 싶다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회가 오거나 우연히 꼭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저한테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저한테 찾아오는 리더나 사장님들 계세요. 저도 제가 받았던 경험들, 인사이트들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예전에는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지, 또 알려주면 뺏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또한 그 마음의 태도나 마음의 자세도 책을 통해서 이전보다 많이 성장했고 변화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재 매출 2024년 기준으로 이제 100억 이렇게 넘기면서 매출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책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30명 내외의 조직의 회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멘토가 대표이사일 경우가 많다는 거를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조심스럽고 스스로 제약을 많이 했고 또 스스로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는 이전보다 사실은 더 많이 노력해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초는 책입니다. 제가 매출이 늘어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A라는 회사를 만났는데 저는 그때 이제 파트너사로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파트너사를 대하는 태도, 말하는 자세, 뭔가 자료를 넘겨주는 그런 과정의 태도, 또 대표이사가 저를 대하는 태도, 말의 센스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 큰 인사이트가 됐는데 동료들한테 그 회사에서 느꼈던 거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동료들이 그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관찰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강하게 인상을 남긴 문장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체화시키기 시작했고 그거를 실행하다 보니까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출이 상승되는 것들을 느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신선한 자극과 충격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동일하시겠지만 부자 되고 싶잖아요. 사업하시면 매출 많으면 돈 당연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막상 15년 해보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닌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라는 책을 통해서 배운 게 있는데 지금 이거 3가지 실행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레버리지.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레버리지. 세 번째, 그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레버리지 시키는 이 3가지가 제가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디벨롭하고 있고 또다시 피봇해서 다시 실행하고 있는 3가지인데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 합니다. 간단합니다. 요즘 시간당 최저급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대표이사인 저는 1시간에 100만 원이야. 그러면 저는 1시간에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제가 동일한 일인데 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저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면 저는 시간당 8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를 레버리지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보다 효율적이고 저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저의 일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레버리지인데 첫 번째 얘기했던 거랑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 A를 하기 위해서 1시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제 동료는 저 일을 30분 만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그 일을 과감하게 그 친구한테 위임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저의 일 아니면 그 동료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일을 그러면서 시간을 레버리지를 지금 쓰고 있고요. 세 번째, 상품에 대한 레버리지인데 저는 지금 크게 조경 사업하고 야외 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을 계속 확장시키는 거죠. 제가 요즘에 가장 하고 있는 게 조경 사업의 업의 본질이 뭐야?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많이 감동시킬 수 있는 거야? 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예전 같으면 주변에 찾아가서 듣는다거나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책을 찾아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그 세 자리 숫자 100억이라는 매출이 나오고 있고 전 앞으로도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확률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AI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리더로서 AI 호기심 많거든요. 처음에는 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책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얘는 많이 해본 놈이 장땡인 거예요. 많이 해보고 또 그걸 적용해보고 실험해 봐야 되는구나. 얘는 책도 중요하지만 실행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AI는 방법을 바꿨어요. 책을 통해서 구조를 짜고 이걸 잘하는 곳을 찾아가거나 사람을 찾아가서 실습을 하는 방법에 대한 디벨롭이 된 거죠. 하지만 책이 없었다 하면 구조는 못 짰을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든 시스템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단순한 그냥 플레이어로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책을 통해서 구조를 짜고 그 구조 안에서 누가 잘하는지를 찾고 어떤 거를 적용하면 되고 그 적용을 빠르게 실험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이 모든 과정도 사실은 책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생기기 시작한 문화인데 리더가 책을 읽으니까 이걸 디토하는 동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토라는
신기한 게 책을 따라 읽기 시작하는 동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책 읽기를 할 때 안 읽거든요. 옆에 있는 동료가 책을 읽으니까 책을 함께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 회사에는 독서 담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는 문화가 생겼어요. 일주일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동료들끼리 약속을 정하고 책은 각자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다거나 또 어떤 때는 동일한 책을 읽고 그 책을 가지고 업무 시간입니다. 업무 외 시간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업무 시간 안에 해야 된다. 그래야 얘가 활성화되더라. 그걸 통해서 책을 읽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걸 통해서 관찰해 봤을 때 이 동료들이 생각의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바뀌었고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책의 기초에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가 꼭 책 읽어야 된다 생각하고 의무적인 카테고리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100억 매출하는 리더가 책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 저에게도 당연히 DM 주셔도 좋고요. 찾아와 주시는 건 두 팔 벌려서 환대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책 읽는 리더로서의 주토피아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